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실적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변수가 되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M7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조정세가 나왔었죠. 이렇게 트럼프 틀에 대한 기대감이 막을 내리는 것일지 시장에서 보내오는 사인들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점검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던 3대 주요 지수였는데 다우 지수 0.7%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2.24%, 1.32%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트럼프 랠리가 짧게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투자 심리가 한 단계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경제 지표의 영향도 있었을 텐데요. 미국의 경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소매 매출이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소비 여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섹터별로 보면은요, 트럼프 후보 이제 지명자가 됐죠. 당선인이 됐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헬스케어 섹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유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M7 중에서 테슬라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이 1%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3%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과 구글 각각 4%대, 1%대, 메타도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M7 중에 테슬라 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은 것, 여기 붉은색 내렸다는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하나하나 자세히 금요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빅테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애플이 1.41%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월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있지만 높은 마진 덕분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인 만큼 시장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반면 아이클라우드 관련 반독점 소송에 지금 영국에서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슈 팔로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과열 문제도 좀 하방 압력을 가했겠지만 3분기 실적 오는 20일에 발표가 됩니다. 블랙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관련된 매출이라든가 이야기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20일 전후로 주가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아마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로 현금 창출하고 있고 디지털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역시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자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에 헬스케어 관련주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되겠는데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백신 매출이 큰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5% 넘게 하락했고요. 화이자도 4.7%가량, 모더나는 7%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트럼프 위너는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계속해서 잘 나가는 모습이죠. 주말 사이에도 3%가량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 RBC 캐피털이요. 자율주행차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또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387달러 제시를 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인데 금요일장에서 상승했습니다. 4%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만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심리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 이후 비트코인 9만 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 금요일장에서 9%대 크게 오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위너가 돌아오는 반면 트럼프와 좀 무관한 신재생 에너지도 금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그 촉매제는 블룸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수소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의 공급 계약이 긍정적인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60%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대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죠. 1.42% 강세를 보이면서 블룸 에너지발 상승이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훈풍을 가져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307%로 또다시 올라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445%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를 때면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 2.45% 크게 하락하면서 WTI가 배럴당 67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과잉 공급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요. 미 생산 확대로 내년에 일평균 100만 배럴 이상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또 강달러인 점도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강달러는 금값에도 무게를 줬는데요. 역시나 금 가격 0.2%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 상승 또한 금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금 가격 하락에 또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